자, 이번 시간에는 260페이지 보시고요. 자, 대손세 공제 대상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네, 이것도 좀 양이 많은 내용인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가가치세의 경우 대가의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10%의 매출세액을 거래 징수하여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해당 세액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자, 대손세액 공제가 그런 제도가 왜 필요한지를 지금 설명하는 건데요. 우리가 이 부가세 납부라는 것은 외상 판매한 걸 돈을 받아서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외상 판매한 것도 그 판매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납부일에 해당 세액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어요. 외상 판매든 현금 판매든 간에.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기 때문에 외상 거래일 경우에도 일단 공급자는 10% 매출세액을 납부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거래 상대방의 파산이나 부도 등의 사유로 외상대금을 회수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 외상대금에 대해서 미리 납부한 매출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가 바로 대손세액 공제라는 제도예요. 자, 우리가 부가세는 미리 납부를 하는 건데 외상 판매했을 경우에는 그 돈이 회수가 안 되는 수도 있더라 이겁니다. 부도가 나거나 파산이 나가지고. 그러면은 우리가 제품값은 국가로부터 변상을 해달라고 할 수 없지만 국가에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돌려받아야죠. 대금을 못 받았으니까. 그 부분이 바로 대손세액 공제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261페이지 보시면은 매출에 대한 대손 처리, 대손 사유라는 것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텐데요. 채무자가 파산이나 강제 집행 또는 형 집행 또는 사업이 폐지되어 가지고 돈을 못 받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채무자가 사망하거나 실종, 행방불명이 돼서 돈을 못 받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회생계획인가 또는 면책 결정으로 회수 불능 확정 채권인 경우에도 못 받게 되고, 상법, 수표법, 어음법 및 민법상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못 받게 될 수도 있고요.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 채권과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또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경과한 소액채권, 30만 원 이하 채권을 우리가 소액채권이라고 합니다. 상법에서. 또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회수기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외상매출금의 미수금, 이런 경우에 해당이 되는 것들, 이런 경우에 해당이 되면 우리가 기업회계 기준에서 대손의 사유에 해당이 되는 것들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대손의 사유에 해당이 되면 대손 처리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대손 처리 회계를 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대손 처리는 이제 내부적으로 회계 처리하는 것이고, 관할 세무서에 우리가 대손세액 공제 신고를 할 텐데 언제 하느냐? 공제 시기.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으므로 매출세액에서 빼야 되는데 언제 하느냐면 대손이 확정되어 대손 상각이 분계된 시점에 확정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여기 확정신고에 굵은 글씨 되어 있잖아요. 대손세액 공제는 예정신고 때는 신고하지 않습니다. 확정신고 때 신고한다. 왜냐하면 조건이 확정신고 기한까지 대손세액 공제 요건이 충족된 것을 우리가 신고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정신고 때는
대손세액 공제 신청을 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확정 신고 시에만 대손세액 공제 신고를 하게 된다. 이거 기억하시고. 대손이 확정되는 날이라는 게 있는데, 대손은 확정되는 날이 대략 이렇게 한 6가지 정도고, 6가지 정도의 날짜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데, 파산법에 의해서 만약에 파산을 했다 그러면은요, 그 채권자들이 배분 계산서라는 걸 만듭니다. 그래서 채권 배분 계산서를 통지받은 날을 대손 확정일로 볼 수 있고, 민사소송법에 의해서 강제 집행을 당했어요. 그랬을 때는 이것도 역시 채권 배분 계산서 이걸 통지받게 돼 있습니다. 이날을 대손 확정일로 보면 돼요. 사망이나 실종 선고에 의해서 대손이 확정됐을 때는 그 사망일이나 실종 선고일을 대손 확정일로 보면 되고요. 회사 정리법에 의해서 회사 정리 계획 인가가 결정됐을 때는 회사 정리 인가 결정일을 대손 확정일로 보고,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는 소멸시효 만료일을 대손 확정일로 보고요. 수표 및 어음의 부도가 났을 때는 부도가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는 날을 대손 확정일로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대손세액 공제 요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대손세액 공제를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와 대손사실 또는 변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자, 대손사실을 증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시에 우리가 판매했던 그 세금계산서 이런 것, 그 다음에 아까 대손이 확정되었을 때 이런 채권 배분 계산서라든가 또 부도가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그 서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걸 같이 제출해서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세금계산서는 이제 어디 뭐 없어졌다 그러면 매출장 장부, 매출장 사본이라도 대신해서 제출을 해야 되고요. 또 아까 파산 강제 집행 시에는 채권 배분 계산서 이런 것들, 또 어음이 부도가 났으면 그 부도난 어음을 제출을 하거나 수표라면 수표를 복사해서 제출하면 된다. 자, 대손세액 공제 실무 프로세스를 보면은요, 우리가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라는 걸 작성을 할 겁니다. 그리고 대손 변제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자동으로 반영이 되게 됩니다. 자, 수행과제 보도록 할게요. 대손세액 공제 대상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다음 거래에 의하여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를 작성하고 대손세액 공제 및 대손 채권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해라. 자, 3가지를 할 겁니다. 먼저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 요거 작성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대손 처리를 하는 대손세액 공제를 반영해서 대손 처리, 그 외상매출금이나 뭐 받으러움에 대한 대손 처리, 회계 처리해야 되잖아요. 그거 하고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신고서까지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실전자의 부도, 지난 6월 29일 날 부도가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부실전자의 부도로 6월 29일 날 부도가 확인됐는데, 다음에 전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매출채권, 외상매출금이래요. 외상매출금에 대해서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자, 2기 확정신고는 1월 달에 하죠. 1월 달에. 그 다음에 1월 달, 2023년 1월에 하게 됩니다. 확정신고 시 대손세액 공제 신청을 하고자 한다. 대손세액 공제 및 공제액 및 대손채권, 외상매출금에 대한 회계 처리를 12월 30일자로 수행하시오 이랬습니다. 아마 12월 30일이
이게 지금 부도가 났다고 그랬으니까 부도가 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날인 것 같아요. (6개월이) 경과한 날 따져보겠습니다. 자, 6월 29일 날 부도가 확인됐습니다. 그러면 6개월이면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9일이 딱 6개월 된 거고 경과한 다음 날이니까 12월 30일이 6개월이 경과한 날이 되는 겁니다. 6개월째 되는 날 하면은 12월 29일이 되겠죠. 6개월째 되는 날. 경과한 날 하면은 하루 지나야 돼요. 그러니까 29일이 아니라 12월 30일 날 뭐가 됐어요? 이제 대손처리 요건이 충족됐다. 부도의 경우는 대손처리 요건이 충족된 날 뭐를 해라? 외상매출금 대손처리 분계를 회계처리를 해라 이겁니다. 12월 30일자. 자, 그러면 대손세 공제 신고서, 그 다음에 대손처리 회계처리 요 두 가지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 세금계산서는 뭐냐면요, 작성 날짜를 보세요. 지난해, 그러니까 지금이 2022년도이죠. 작성 날짜를 보면 21년도잖아요. 지난해 12월 30일 날 부실전자에다가 컴퓨터를 600만 원어치 판매한 그때의 세금계산서였습니다. 예. 그런데 이 12월 30일 날 판매를 했는데 금년도 6월 29일 날 받기로 했는데 금융기관에서 부도로 확인이 됐어요. 부실전자가 부도가 났다. 예, 그리고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대손세 공제 신고서를 먼저 한번 작성해 볼까요? 네. 대손세 공제 신고서를 작성하고 회계 처리는 그 뒤에 하겠습니다. 자, 대손세 공제 신고서 전체 메뉴에 가시면은요, 여기에 있습니다. 대손세 공제 신고서. 자, 클릭을 해 보겠습니다. 대손세 공제 신고서를 클릭을 하시고 확정 신고 기간입니다. 2기 확정이에요. 그러니까 기간을 10월부터 12월로 임명. 10월부터 12월로 임명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탭이 두 개가 있는데요. 대손 발생과 대손 변제라는 게 있어요. 자, 대손 발생은 지금 같은 경우에 작성하는 거고요. 지금 같은 경우. 대손 변제는 언제 발생하느냐? 자, 대손세 공제를 받았단 말이에요. 부실전자 거. 여기 지금 60만 원이네요, 세금이. 근데 부실전자가 2023년 가령 1기 확정 때 6월 달쯤, 6월 한 20일경에 부실전자가 다시 회생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회사 부도 났던 거 660만 원, 660만 원을 돈을 갚았어요. 그럼 우리가 받아야죠. 우리 대손 처리했으니까 돈 안 받겠습니다. 이런 회사 있을까요? 예, 받아야죠, 당장.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부가세 60만 원 못 받았다고 해서 1월 달에 대손세 공제 신고를 했는데 6월 달에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신고해 줘야 돼. 대손 변제. 그래서 대손 발생과 대손 변제 탭이 두 개가 있는 것은요, 대손이 발생해가지고 대손세 공제 받은 것을 다시 회수했을 때는 다시 대손 변제에다가 신고해가지고 그때는 매출세액에다가 더해지는 거예요. 지금은
대손 발생은 빼주는 작업입니다. 시험은 대손 발생에서 출제를 합니다. 변제에서는 시험은 내지 않아요. 자, 그러면 이 대손세 공제 신고서 이거 작성하는 거 제가 부가세 시험에 냈습니다. 이거 3줄 작성할 거예요. 3줄. 여러분은 3줄 작성하는데 한 줄은 그냥 비워놓는 게 정답이에요. 네, 미리 알려드릴게. 제가 대손이 발생한 사례를, 거래를 3가지를 줄 겁니다. 1, 2, 3 이렇게 3가지. 3가지를 줄 텐데요. 2가지는 대손세의 공제 요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작성해. 2가지는요. 작성하시면 돼. 근데 1가지는 대손세의 공제 요건이 안 돼요. 안 되는 건 작성하지 않아야 그게 정답이에요. 쓰면 안 돼요. 그거는. 아시겠죠? 그럼 어떤 게 안 되지? 그거는 제가 이제 힌트라고 해서 문제를 내고 힌트 박스를 하나 만들어 놨어요. 그 힌트에 1, 2, 3, 3가지로 힌트를 주었기 때문에 그 대손이 발생한 1, 2, 3 중에 해당되는 힌트예요. 거기 아주 결정적으로 딱 써줬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대손 사유가, 아니야, 대손세 공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예, 이런 경우는 대손세 공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딱 힌트를 정확히 주었기 때문에, 3가지 중에 거기에 해당되는 거, 이런 경우는 대손세 공제를 받을 수 없다라고 한 거를 찾아서 그거는 안 쓰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 힌트를 잘 보세요. 자, 우리는 지금 딱 한 건입니다. 자, 한 건을 여기다 한번 기록해 보겠습니다. 기간은 여기 과세 기간의 확정신고 기간, 2기 확정이니까 우리는 10월부터 12월로 해야 되고요. 당초 공급일은 거기 세금 계산서에 보면은 당초 공급일이 나와 있어요. 제가 문제를 낼 때는 세금 계산서를 넣고 하면은 면적이 많이 차지하니까 그냥 문장으로 썼습니다. 당초 공급일은 며칠 날이다 이렇게. 그거 보고 입력하시면 돼요. 자, 우리는 여기 작성일자가 공급일이에요. 그러니까 2021년 12월 30일 날 공급했죠? 컴퓨터. 그 다음에 대손 사유. 자, 대손 사유가 1, 2, 3, 4 이렇게 나눠지는데 우리가 이렇게 실무에다 이 프로그램에다 입력할 때는 여러분이 선택만 하면 되는데 NCS 평가시험은 그냥 종이에다 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쓰시면 돼. 그 문제에 사유가 나와 있어요. 뭐 파산이라든가 강제 집행, 채권 시효 소멸 이렇게 문제에 그 사유가 나와 있으니까 그거 보시고 적으면 됩니다. 지금 우리 거는 부도건이에요. 부도. 그 문제에서도 부도가 혹시 있으면 여기 부도라고 쓰시면 돼요. 여기다가. 자, 우리는 여기 5번 부도 가로 열고 6월이 되는 날 클릭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손 기준일을 입력하는 겁니다. 자,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작년 12월 30일 날 공급을 한 것이고 대손 사유는 부도가 났습니다. 그러면 대손 기준일은 언제가 돼야 될까요? 대손 기준일. 대손 확정이라고 달라요. 대손 기준일은 부도가 난 날이에요. 그날을 기준으로 해서 6개월 되는 날이 확정된 날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대손 기준일이 2022년 6월 며칠 날 부도가 났냐면 29일 날 부도가 났죠? 그래서 여기 6월 29일로 쓰셔야 돼요. 6월 29일. 그리고 대손 확정일은 이 사유를 딱 선택하면은 자동으로 6개월이 지난 그 다음 날로 자동으로 세팅이 딱 됩니다. 근데 여러분 종이에 쓸 때는 자동으로 안 되겠죠. 우리가 손으로 써야 됩니다.
문제에 대손 기준일과 대손 확정일이 문제 읽어보면 다 나와 있어요. 그거 보시고 그대로 쓰시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손 금액과 대손 세액입니다. 대손 세액은 입력하는 게 아니고 대손 금액을 입력하면 대손 세액은 자동으로 딱 나타납니다. 자, 대손 금액이라는 것은 이게 외상이었으니까 외상 매출금이 대손 금액이 되는 거예요. 자, 이 거래에서 외상 매출금은 얼마였을까요? 660입니다. 여기다 만약에 여러분이 공급가액만 입력을 하게 되면은 600만 원만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그러면 대손세액이 54만 5,454원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대손금액 잘못 넣었구나 이런 얘기입니다. 대손금액은 외상매출금이 대손금액이에요. 그러니까 660만 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 답지에 쓰실 때도 대손금액에다가 공급가액 쓰시면 안 돼요. 부가세 포함한 합계금액을 거기다 쓰셔야 돼. 외상매출금을. 자, 여기까지 조심하게. 여기까지 하면은 이제 여기까지 여러분이 제가 당초 공급일은 여기 양식에 빼먹은 것 같습니다. 요건 없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칸을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칸을 만들어 놨으니까 요것만 잘 채우시면 돼요. 자, 코드는 거래처니까요. 여러분은 이제 시험지에 쓰실 때는 이게 거래처 이름만 쓰시면 되고 우리는 부실전자를 여기서 검색하면 됩니다. 더블 클릭하시고 부실전자. 끝났어요. 그러면 요 60만 원이 어디로 가느냐? 대손세액이 부가세 신고서로 이게 넘어갑니다. 자, 부가세 신고서 어디로 가는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부가세 신고서를 이제 7월부터가 아니고 2기 확정 기간으로 입력해 보세요. 2기 확정 기간 10월부터 12월 31일로 정기신고로 조회해 보세요. 그러면 조금 전에 우리가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에 반영한 마이너스 60만 원이 여기 8번에 들어갑니다. 대손세액 가감란에 이게 지금 세액이 매출세액이잖아요. 거기에 마이너스 60만 원 매출세액에서 차감시켜준다는 것이죠. 매출세액에서 차감시켜준다. 그러니까 납부할 세액이 60만 원 빠지는 거예요. 자, 이거는 이제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매출세액인 여기 매출세액에서 빼주는 작업만 한 것이지 우리가 지금 회계 처리는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 회사 내부의 회계 처리를 해야 돼요. 아까 여기서 뭐라고 그랬냐면 대손세액 공제 신청 요 앞에 문제 요 앞부분에 나왔나요? 네. 자,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 이거 했죠? 1번 문제 했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부가가치세 신고서 지금 방금 작성했어요. 지금 해야 될 거는 대손세액 공제와 또 대손 채권에 대한 회계 처리, 대손 처리 분계를 또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대손 처리 분계할 때 우리가 뭘 감안해야 되느냐 하면은 자, 부가세 애수금을 우리가 보통 어디다 적어요? 부가세 애수금을 전표 작성할 때 대변에 적잖아요. 마이너스니까 이제 부가세 애수금 차변에 오게끔 하면 돼요. 60만 원을. 근데 이것을 한 건으로 딱 하지 말고 우리가 지금 660만 원을 대손 처리해야 되잖아요. 12월 30일 날. 그러면 12월 30일 현재 대손 충당금이 얼마 설정되어 있는가를 확인해야 됩니다. 대손 충당금을 확인하러 가기 위해서 합계잔액 시산표에 갑니다. 12월
30일 날 대손 처리하기 때문에 12월 30일 날짜로 시산표에서 12월 30일자를 입력해가지고 외상 매출금 밑에 있는 대손 충당금의 잔액란을 보셔서 660만원어치 있는지 보시고 없구나. 180밖에 없죠. 자, 그러면은 만약에 대손세 공제를 받은 게 없다면은 여러분 분계가 어떻게 되느냐면은 이렇게 돼야 되죠. 자, 660만원을 대손 처리해야 되는데 대손 충당금이 180밖에 없었다면은 대손세 공제를 감안하지 않고 대손 처리할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뭐냐면 외상 매출금 660만원을 대손 처리하는 분계를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 첫째 어떻게 합니까? 지금 대손 충당금을 확인해야죠. 확인했더니 180만원 밖에 없어요. 그러면 분계가 어떻게 되죠? 차변에 대손 충당금에서 대손 충당금 180만원 없어지고 모자라는 660에서 모자라는 것은 당기의 비용인 대손 삼각비로 처리한다. 우리 그렇게 배웠죠? 그래서 계산기로 660만원에서 180만원을 빼면은 480이잖아요. 480만원이 당기의 비용인 대손 삼각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대변에 가는 것은 외상 매출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하는 거예요. 부실상 사건 660만원 외상 매출금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손 처리 분계 이론 공부할 때 이렇게 배웠어요. 대손 처리 하시오 할 때. 자, 이거는 뭐를 빼먹은 거예요? 대손세 여기 660만 원을 다 대손 처리하면 안 되죠. 660만 원은 다 대손 처리해야 돼. 해야 되는데 차변에 480을 다 비용 처리하면 안 돼요. 왜냐? 부가세 60만 원은 공제 받았잖아요. 그래서 부가세 60만 원 공제 받은 것을 이 대손 삼각비에서 빼줘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대손세 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대손 처리 분계가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여기서 60만 원을 빼면 이게 420이 되죠? 60만 원은 부가세 애수금 차변에 적는 거예요. 부가세 애수금이 감소한 것이다. 부채가 감소한 것이다. 비용 발생시키지 말고 부채 감소로 60만 원은 부채 감소로 처리합니다. 이거를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돼. 아이고. 네, 이거를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된다. 대손세 공제에 관련한 문제가 나왔을 때 이 마지막 요 분계 요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 지난 회차 때 여러분들 그 뒤에 모의고사를 보니까 이런 분계를 다 뭐예요? 문제로 출제를 안 했더라고요. 회계 처리는 생략 이렇게 문제를 냈어요. 그럼 되게 쉽게 문제를 낸 거예요. 자, 우리 AT 시험이 온라인 시험으로 바뀌면서 난이도를 좀 낮췄습니다.
과거에 집체 평가 시험을 집체로 자격 시험 볼 때는 다 이 수준까지 끝까지 다 문제를 제대로 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부족하고 막 이러니까 비대면 시험에서 이제 시간 부족하다는 문제가 막 발생하고 그러니까 문제를 좀 쉽게 내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뭐 그렇지만 이제 어느 정도 자리가 정착이 되면은 다시 난이도는 다시 올라갑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시험 보는 2월 달부터 다시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알아두셔야 돼. 우리 여기 앞에 설명한 내용까지는 다 알아두셔야 돼. 자, 그러면 이제 이 분계 입력하겠습니다. 일반 전표에 입력하는 거예요. 일반 전표에다가 자, 일반 전표 열으셔가지고 이제 분계 입력해 주면 됩니다. 일반 전표 날짜는 대손 처리하는 날짜가 12월 30일이죠. 예, 12월 30일자로 입력해야 돼요. 12월 30일자에 대변에 108번 외상매출금 부실전자 거래처 코드 1006번 그 다음에 금액은 660만원 대변에 입력하시고 차변에 109번 대손충당금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써야 되기 때문에 외상매출금에다가 숫자 1을 더한 109번을 써야 됩니다. 방향키로 쭉 가서 차변에 180만원이었죠? 예. 또 차변에 부가세 예수금 차변에 부가세 예수금 255번 부채감소 60만원 또 차변에 비용 발생 대손 상각비 800번대 835번이네요. 835 대손 상각비 비용 발생이 여기 있는 차액 420만원 이렇게 입력을 해야 한다. 여기까지 끝내야 됩니다. 자, 풀이를 보겠습니다. (262페이지) 하단에 자 1번 대손세 공제 신고서를 작성한다. 네. 자, 대손 사유는 부도로 했고요. 거래 날짜 앞에 거는 이게 양식이 옛날 양식이에요. 요거는. 네. 그래서 저도 시험을 지금 이 옛날 양식으로 냈는데 요즘에는 요 앞에 거래가 발생한 날 하나 더 생겼습니다. 자, 그래서 거래가 발생한 날이 있었고 대손 사유 있었고 대손 기준일이 부도가 난 날이고 대손 확정일은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난 날이고 대손 금액에다가 외상매출금 전체를 넣어줘야 돼요. 그러면 대손세액은 자동으로 표시가 됩니다. 여러분이 종이에 쓸 때는 다 수동으로 써주셔야 돼요. 거래처는 부실전자. 네. 이렇게 해서 대손세액 공제신고서 작성하고 부가세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전표에 가서 대손 처리를 12월 30일자로 하죠. 대변의 외상매출금 부실전자 660, 차변의 대손충당금 109번 써야 되고 대손상각비에 420, 부가세 수금 60. 방금 이렇게 입력했습니다. 전표 입력하는 날짜는 12월 31일이 왜 12월 31일이 되어야 되는지 알고 계셔야 되고 그 다음에 부가세 신고서에 여기 8번에 마이너스 60만원이 반영된 걸 확인했죠. 자, 그 밑에 있는 팁을 보겠습니다. 대손세액 공제신고서 부속서류로서 대손세액 공제 요건을 갖춘 내용만 신고서에다가 입력을 해야 돼요. 우리가 대손세 공제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것은 거기에 반영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은 뭐냐면 공제 받지 말라 하는 얘기고요.
부가세 신고서에 반영을 하는데 대손 발생 시에는 대손세액 가감란에 마이너스 금액이 들어가 있었죠. 아까 마이너스 60만 원. 근데 대손금을 회수했다. 그랬을 때는 대손세액 가감란에 플러스 금액으로 반대로 세금을 더 내야 되니까 그때는 플러스 금액이 될 겁니다. 회계 처리는 지금 우리는 대손 발생 시에 차변의 부가세 수금 그리고 대손 충당금 금액이 모자라면 대손 상각비 이렇게 처리를 했죠. 대손을 회수했을 때는 차변에 현금이 들어오고 대변에 부가세 수금 다시 발생시키고 돈 받은 것은 대손 충당금으로 다시 충당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하고 이제 뭐예요? 변제 신고를 해야죠. 부속서류는 대손세액 공제신고서 양식은 똑같은데 대손 변제라는 탭에다가 입력을 하게 됩니다. 대손 발생 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대손 처분을 받은 세액란에 반영을 하고요.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 변제 대손 세액란에다가 반영을 하면 됩니다. 회계 처리는 다시 우리 실수. 대손세액 변제 신고서는 매입자가 하는 거예요. 매입자. 부실전자가 하는 신고예요. 대손세액 변제 신고는 매입자가 하는 신고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매입자가 매입세 공제를 받았잖아요. 외상 매입금을 갚지도 않았는데 매입세 공제를 미리 받았기 때문에 매입자는 대손세액 변제 신고를 이와 같이 해야 됩니다. 자, 우리는 매출자 입장에서는 매출자는 대손세액 공제 신고에 해당이 돼요.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 근데 나중에 회수했을 때는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 그대로 합니다. 회수했을 때는. 그런데 회수 시에는 우리가 분계가 이렇게 일어나기 때문에 부가세 예수금 대변에 입력을 하기 때문에 여기가 플러스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대손금 회수 시에는 대손 회수일에 회계 처리를 해주면 돼요. 그래서 회수 시에는 실무 문제로 이건 거의 안 나왔다 하는 얘기였고요. 제가 조금 전에 실수 여러분에게 좀 설명드린 것 중에 변제 신고서가 판매자가 돈을 받았을 때 하는 거다 그러는데 그거 취소입니다. 제가 착각했었어요. 그게 아니고 변제 신고서는 매입자가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했던 예제에서는 누가 하는 거예요? 부실전자가 해줘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작년 2021년 12월 달에 자기가 공급을 받았기 때문에 22년 1월 달에 매입세 공제를 신고해서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회사가 이거 못 받았다 하고 대손세액 공제를 받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매입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돈을 안 줬다 하고 내가 공제 받은 걸 다시 납부해야 돼요. 그래서 매입자는 60만 원을 납부하는 신고를 해줘야 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걸 하는 곳이 변제신고서 탭이에요. 자, 그래서 변제신고도 좀 예제가 나왔거나 또 기출문제가 있었으면 해보면 되는데 지금 데이터가 없죠. 시험에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자, 드디어 여기까지로 해서 부속서류 TAT 2급에서 출제될 수 있는 부속서류를 전부 한 번씩 해봤습니다. 근데 정산과 재계산은 우리가 안 해봤네요. 그 안분계산이라는 거 해봤잖아요. 불공제 매입세액 내역서에 정산과 재계산은 안 해봤는데 뒤에 모의고사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부가가치세 신고하기에서 신고서에 대해서 이제 또 마무리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부가가치세 정리, 그리고 홈택스에서 전자신고를 어떻게 하는지 한번 가상으로 한번 해보는 것까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